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의 갈등 썰이 있었습니다. 갈등 썰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갈등 썰을 종식시키다시피 바로 이제 이번에 또 안타까운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충남에서 서천 네. 수산물 특화 시장에 큰 화재가 있어가지고 점포가 진짜 한 200여 가까이 220여 곳이나 이제 전소되는 그런 진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그 현장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같이 이제 또 동행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말씀하시죠. 일부러 네. 뭐 만든 게 아니라 그냥 화재 현장에 있어서 거기서 이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됐죠. 그래서 네네.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대책도 다 마련하고 상임 대표 만나서 다 뭐 위로하고 네네. 뭐 이러고 이제 대통령을 갖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랑 또 만남 자체도 또 그러니까 뭐 만나서 뭐 얘기도 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쇼라고 하는 놈들이 있어서 정말 너무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쇼라고 주장하는 게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 자체가 약속 대련이다라고 하는 민주당 측의 썰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쇼라고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아니 다른 데도 아니고 화재 현장에 가가지고 두 사람이 화해하는 쇼를 해야 되냐, 이게 지금까지도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부터 교수님 말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의 약속 대련이었다, 이거에 대해서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야 그러면 진짜 이 두 사람은 정치 10단을 넘어가지고 이거 타짜 수준이다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기엔 박용진 의원조차도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고스톱을 짜고 쳐 한번 봤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게 진짜 어려워요. 고스톱 짜고 치려면 어렵습니까? 타짜가 자기가 원하는 패를 상대한테 다 나눠줘야 돼.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하고 호흡이 맞아서 원하는 패를 그때그때 내줘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국힘에 이 정도 짜고 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당 지지율이 이렇게 답보 상태여서 그럼요. 한동훈 위원장까지 모시고 올 이유가 없는 거지. 이미 뭐 세계 정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박용진 같은 사람이 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그거죠. 이 첫 번째 이유는 박용진은 좀 의외였습니다. 의외였죠. 그러니까 한동훈 저기 아바타설을 이제 주장하려 그러는데 이게 둘이 대립하니까 이거 나가린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일 잘하는 게 남 탓이야. 민주당은 늘 고스톱을 못 쳐서 돈을 많이 잃어왔는데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 탓이다. 내가 실력이 없는 탓이 아니다. 뭐 이렇게 우기려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먼 눈엔 뭐밖에 안 보이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사실 국민의힘도 뭐 지지율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그래도 민주당도 계속 답보 상태거든. 그렇죠. 어떤 박스권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뭐 그게 짜고 치는 고스톱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려고 하는 거지. 박용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물론 이제 저는 예전부터 삼성 저격수다보다 이따위 소리 할 때부터 좀 정신이 나가 있다고 봤는데 그래도 이제 이재명이랑 개딸들이랑 이렇게 좀 견제하면서 자기 좀 정치적인 입지를 비명으로 키워간다, 좀 사실적인 목소리를 낸다, 이런 평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박용진조차도 이거를 약속 대련이라고 한다, 이거 좀 충격이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박용진이 주장해왔던 한동훈 위원장의 아바타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가 한동훈이다, 이거를 이제 좀 주장하기 위해 가지고 약속대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단 말씀이시죠. 박용진 이분이 총선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비상식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그만 마틴이 가겠네요. 처음에 이 인간이 당 대표 출마할 때 2022년만 해도 그때 정말 정상적이었어. 이재명 사법 리스크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주장했는데 지금 그런 얘기 안 해. 뭐 그냥 당대표에게 그냥 점점 아부하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교수님 그러면 그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그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게 화재 현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 그거 자체가 어떤 화재로부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거다, 이런 지금 비판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사건이, 그러니까 뭐 어떤 만남의 계기가 있고 거기서 이제 같이 위로하는 와중에 또 이제 만나게 그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부관계도 저하고 아내하고 싸우면 한 2시간 동안 말 안 할 때가 있거든. 그럴 때 이제 개를 딱 안고 한 마리씩 안고 있다가 또 걔 이쁘네 이렇게 하다가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어쨌든 만남이 있으면 거기 맞는 덕담이 있고 훈훈한 화해 이런 것도 있는 거지. 이 만남을 위해서 그럼 대통령이 불을 내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뭐 화재 현장 같은 거 가는 거는 늘 있어 왔던 일이고 거기서 사실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말이죠. 그럼 정치적 쇼 다 쇼야?
그것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그 현장에서 20분 만에 자리를 떴다. 그래서 뭐 상인분들이 아니 우리 만나러 왔는데 왜 우리한테 얘기는 안 들어주고 이렇게 급히 자리를 떠냐? 진짜로 이거 그냥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 병풍으로 세운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그분들 말을 이제 뭐 따서 이제 크게 키워서 이게 이 만남 자체 이게 이 자체가 다 쇼다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은 과장하기 다양한 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상인 대표를 만나서 그냥 얘기하고 대책도 다 얘기를 했으면 저는 뭐 대통령 할 일이 다 끝났다고 뭐 할 일은 웬만큼 했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죠. 예. 나중에 이제 불다 이제 꺼지고 다시 이제 뭐 회복하고 이럴 때 뭐 또 한 번 와서 어떻게 지냈냐고 뭐 이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대통령이 어떻게 그럼요. 모든 사람 말을 예. 다 들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대통령이 와준 거에 대해서 그냥 뭐 우리를 이렇게 신경 써주는 거라 하고 저는 나 같으면 고맙겠어. 근데 그걸 온 거 갖고 자체가 그렇죠. 나는 여기 왔으면 나는 만나고 가라는 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원시 조폭 사회잖아요. 오, 맞습니다. 임금 임금님을 만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뭐 북을 치고 막 이러는 것처럼 사실 대한민국은 시스템화된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대통령과 만남을 해야지만 대통령이 내 목소리를 듣는다라는 네. 사고방식 자체가 원시적인 것이고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체계적으로 시스템 행정적 절차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새벽 1시 반에 네. 지시를 다 내렸고 그렇죠. 그리고 교수님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상인 대표까지도 만나서 얘기를 네. 들었으면 사실 이제 일일이 한 분 한 분씩 다 인사를 하고 이런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인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대표가 얘기를 한 것이고 그렇죠. 그 대표를 만나면 되는 거지 모든 상인을 다 만나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막 주장을 합니다. 미봉책에 불과하다. 네. 그리고 이준석 같은 경우는 이거는 1차전만 끝났을 뿐이고 2차전, 3차전이 남았다. 마치 그러니까 2차전, 3차전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팽당할 거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준석이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듣기로 네.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끝나고 유학 갈 준비를 한다더라라고 하는 김어준식 카더라까지도 얘기를 했거든요. 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이거 미봉책인 겁니까? 아니면 애당초 갈등이 없었던 겁니까? 애당초 갈등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은 누구보다도 이제 보수의 가치에 충실하시고 네네. 이번 총선이 얼마나 중요한 이벤트인가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을 선임한 거거든요. 네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질문이 뭐였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봉책이냐 그렇죠. 아니면 갈등이 계속 이어질 거냐? 근데 이제 이번에 조금 이제 저는 이런 거 있어요. 친윤과 친한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친윤이고 친한이에요. 동시 다죠. 네, 동시 다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예. 엄마 좋아, 아빠 좋아처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이 둘이 이제 대립하는 것처럼 중간에서 부추긴 놈들이 있는 거죠. 얘는 부추기는 놈들. 대표적인 게 이관섭 비서실장 같은 놈. 그러면 아주 나쁜 놈이라고 봅니다. 이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애들이 이런 거예요. 그 둘의 갈등을 유발할 만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 딱 들어서서 자기들 기득권 뺏기거든. 그거를 이제 이참에 쫓아내기 위해서 마치 이제 이런 거 마치 그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경로를 했다. 배신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처럼 이제 프레임 짜서 사퇴를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갈등을 막 키우는 것처럼 보인 거죠. 그래서 우리 보수들이 다 비탄에 빠졌는데 사실 알고 보면 말이죠. 이게 태산 명동 서일필이야. 태산 명동 서일필. 서일필. 네. 뭔 뜻입니까? 막 산이 막 무너지고 막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쥐가 소변 본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또 비유가 나옵니다. 태산에 옮긴 줄 알았더니만 쥐가 소변 본 거밖에 안 된다. 아무것도 아닌지를 갈등을 키워서 이참에 한동훈 위원장을 쫓아내려는 그런 세력이 있는 거지. 이용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이용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인간이 아마 뭐 언론하고 인터뷰해 갖고 뭐 한동훈 뭐 사퇴 요구 막 이렇게 갖고 그 기사를 내고 그걸 또 단톡방에 링크를 하고 그걸 또 유출하고 그래 갖고 마치 뭐 진짜 갈등을 크게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틀 전에 진짜 우리가 그 뉴스 보고 되게 막 다들 기절할 뻔했는데. 그렇죠. 하루가 지나서 이제 봉합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왜 그렇게 비탄에 빠졌을까? 이거 자체를 후회하게 정말 벙찌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일.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두 분의 화해는 굳건하고 이 20년 동안 같이 지낸 동지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추미애 때문에 같이 시련을 겪었던 사람들 이런 사이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럼요.